자,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 모든 뷰는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XML 원본으로 가서 보면 그 이름이 레이아웃 위드스, 레이아웃 하이트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봤어요. 그죠? 자, 여기도 이 버튼에도 이런 게 있고, 위에 페어런트, 그죠? 부모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에도 보면 레이아웃 위드스하고 레이아웃 하이트라고 하는 거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뷰라고 하는 거의 기본 속성으로 레이아웃, 위드스, 하이트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봤고요. 자, 이제 이 버튼을 선택한 상태에서 위로 다시 쭉 올려보면 여기 보니까 id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id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id에 보니까 add 플러스 id 슬래시하고 버튼 1로 돼 있네요. 자, 여기에 있는 슬래시 뒤에 있는 버튼 1이라고 하는 게 이 버튼이라고 하는 뷰의 id가 됩니다. 자, 어떤 뷰는 id 값이 있고 어떤 뷰는 id 값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id라고 하는 게 필요할 때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이 자동으로 붙여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토스트 메시지라고 해서 간단하게 아래쪽에 메시지가 떴다 사라지게 만들어졌었잖아요. 그죠?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에서. 자,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했었어요? 이 버튼이 있으면 여기에 온 클릭이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값을 넣어주고 그거를 메인 액티비티.java 소스 안에서 이 버튼을 참조해서 기능을 넣어줬잖아요. 자, 근데 그거는 이 버튼을 쉽게 쓰라고 넣어준 거죠. 자, 쉽게 쓰라고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쉽게 쓰라고 하는 건 뭐냐? 쉽지 않은 방법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쉽지 않은 방법이 뭔지를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버튼이라고 하는 거에 id 값이 버튼 1로 되어 있는데요. 자, XML 원본으로 가보면 자, 버튼이라고 하는 태그 안에 안드로이드 땡땡 id, 자, 안드로이드 땡땡이라고 하는 거는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속성이다. 자, id라고 하는 속성을 봤더니 자, 그 값이 add 플러스 id 슬래시, 이거는 id를 붙일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붙이는구나 라고 보고 버튼 1이라고 하는 id 값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버튼 1이라고 하는 id 값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화면을 구성하는 부분이에요. XML 레이아웃이니까 화면을 구성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다 기능을 붙여준 건 어디서 했어요? main activity.java라고 하는 데서 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버튼의 온클릭 속성에서 넣어준 버튼 저기 뭐죠? 함수의 이름을 여기다가 기능을 만들어 줬던 거예요. 메소드라고 해서. 자, 근데 그거를 자, 여기 onCreate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자, 함수가 있고, 자, 자바 언어에서 이걸 함수라고 부르죠.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자, 함수 또는 메소드 뭐라고 부르든 뭐 상관은 없어요. 자바에서는 메소드라고 부르지만, 자, 어쨌든 여기 안에 자, 여기 중괄호가 끝나는 부분 안쪽에다가 어떻게 이제 코드를 넣을 거냐면, 자, 이렇게 한번 따라 해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웹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웹 프로그래밍 쪽을 간단하게 해봤다면 HTML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 때 거기다가 기능을 넣어줄 때는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때도 우리가 엘리먼트, 웹의 구성 요소 태그를 찾아주기 위해서 find를 하는 과정이 있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안드로이드도 화면을 XML이라고 하는 데서 태그로 구성하다 보니까 그걸 찾아줘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걸 찾아주는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find, 자, view by id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함수 또는 메소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F 소문자로 시작이 됐고 V나 여기 B, I라고 하는 거는 대문자입니다. 자, 그러면 find view by id에 어떤 걸 넣어주냐? R. id. 자, 띄어쓰기 안 하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프로그래밍 안 해보신 분들은.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XML 레이아웃에서 집어넣었던 값이 뭐예요? 자, 자, 버튼 1이라고 하니까 그게 들어가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되냐 하면 아까 우리가 XML 레이아웃에서 id를 버튼 1로 준 거를 여기서 찾아가지고 버튼이라고 하는 걸로 얘가 참조를 하는 게 됩니다. 자, 그러면 버튼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 수 있고요. 그 변수 이름은 똑같은 이름 버튼 1로 한번 해줄게요. 이거는 자, 버튼이라고 하는 걸로 캐스팅을 합니다. 자, 빨간 줄이 나와 있어요. 자,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키 누르면 얘가 자동으로 임포트를 해줍니다. 빨간 줄이 없어졌죠. 자, 그럼 엔터를 치고 여기 버튼이라고 하는 요 괄호를 넣어준 건 뭐냐? 이건 캐스팅이라고 하죠. 자, find view by id로 찾아주는 건 뷰 객체가 됩니다. 자, 화면을 구성하는 모든 게 뷰라고 그랬죠. 근데 그 중에 버튼 1로 우리가 id를 준 거는 버튼이기 때문에 캐스팅에서 버튼이라고 하는 걸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버튼 1점 해보면 set, 그 다음에 대문자 O로 시작하는 on 해보면 뭐가 있냐면 set on click listener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상태에서 엔터 칩니다. 자, 그러면 set on click listener가 있고 그 안에 소괄호 안에 뭔가 입력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new라고 하고, 자, 한 칸 띄우고 on click listener 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소괄호 두 개를 넣습니다. 자, on click listener 여기서는 여기 on이 대문자입니다. 자, 그리고 중괄호, 시작 중괄호 놓고요, 엔터를 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커서를 하나 옮긴 다음에 마지막에 세미콜론 하나 붙여줍니다. 빨간 줄 또 나왔네요. 자, 빨간 줄 나왔으면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키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임포트라고 해서 뭔가 자동으로 해주려고 하는데 똑같은 이름의 온클릭 리스너가 두 개 있어서 선택을 하라고 뜹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여기 안드로이드 뷰 밑에 있는 온클릭 리스너를 선택합니다. 이게 위쪽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잘 보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다른 걸 선택하면 오류가 계속 생길 수 있어요. 자, 뷰 밑에 있는 온클릭 리스너 선택하고 피니쉬. 빨간 줄 하나 없어졌죠? 빨간 줄이 아직 하나 남아 있습니다. 빨간 줄 위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이렇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메시지 중에서 아래쪽에 파란색 링크가 있는데요, add unimplemented method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걸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자동으로 코드가 들어갑니다. 자, 이게 뭐냐면 onClick이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요, 버튼이 클릭되면 얘가 자동으로 이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첫 번째 앱에서 XML에 추가한 버튼의 onClick 속성에다가 함수의 이름 또는 메소드의 이름을 지정하고 여기다가 메소드만 지정하면 자동으로 얘가 내부적으로 호출해 주는 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코드를 입력해 주면 버튼이 클릭됐을 때 얘가 자동으로 호출이 돼요. 요 안에 있는 슬래시 두 개는 커멘트입니다. 주석 설명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워버립니다. 자, 그리고 클릭이라고 온클릭이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이제 똑같이 토스트 우리 입력했던 거 그대로 입력을 해봅니다. 첫 번째 앱에서 해봤죠. 대문자 T로 시작하는 토스트 점 이렇게 뜨죠. MA까지 입력해보면 이렇게 뜹니다. make text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있는 make text enter 이렇게 뜨죠. get application context 선택하고 enter. 자, 텍스트 직접 입력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하고, 자, 시작 버튼이 눌렸습니다 라고 입력을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앱에서 토스트 입력을 할 때는 여기 첫 번째 make text라고 하는 것 뒤에 소괄호 안에다가 this라고 입력했는데 이번엔 get application context라고 입력했어요. 자, 이거는 왜 그런지는 나중에 한번 보면 될 텐데요, 가장 큰 거는 this라고 하는 게 원래는 메인 액티비티를 가리켰던 건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토스트 여기서 입력하는 코드는 메인 액티비티가 아니라 여기는 onClick listener라고 하는 객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this라고 하면 얘를 가리키게 됩니다. 우리는 메인 액티비티를 가리켜야 되는데, 그래서 get application context라고 하는 걸 호출한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가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글자를 입력하고요, duration이라고 하는 거 더블 클릭해서 선택하고, 자, toast 점 length long 엔터 쳐서 선택하고 커서 하나 옮기고 점 show라고 붙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으면, 자, 버튼 클릭했을 때 토스트 메시지 뜨게 하는, 자, 우리가 첫 번째 앱에서 간단하게 입력했던 걸 좀 복잡하게 입력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복잡하게 입력을, 자, 컨트롤 S 눌러서 먼저 저장할까요? 자, 이 복잡하게 입력한 이유는 뭐냐? 아이디가 이때 쓰이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XML에서 어떻게 했어요? 버튼에다가, 자, 원본을 가서 보면 버튼에다가 id 값을 넣고 버튼 1이라고 넣어줬죠. 우리가 넣은 건 아니고 이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이 자동으로 넣어준 거긴 해요. 자, 그러면 메인 액티비티 점 자바로 돌아와서 이걸로 이 아이디를 찾아줬네요. 그럼 아이디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뭐예요? XML 레이아웃과 자바 코드의 소스 코드의 기능을 서로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로는 내부적으로는 버튼이 만들어져 있는 메모리에서 어느 위치인지, 메모리에 어느 위치에 버튼이 만들어져 있는지를 얘가 이 아이디로 참조해오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 걸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일단은, 자, XML에 있는 버튼과 자바 소스에 있는 버튼을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좀 더 간단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 더블 클릭하면 원래의 패키지 익스플로러 창이 보이고요. 마일 레이아웃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Run as Android Application 선택하면 앱이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자, 에뮬레이터 미리 제가 실행을 해놨고요. 자, 여기 에뮬레이터 쪽 선택을 해서 OK 누릅니다. 자, 에뮬레이터와 실제 단말 두 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선택하라고 뜬 거고, 첫 번째 앱 설명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에뮬레이터만 실행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저 선택 과정 없이 바로 에뮬레이터 쪽으로 앱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자, 또 로그캣 뭐 이런 게 나오네요. 자, 잘 모르면 OK 그냥 누르시면 되고요. 자, 에뮬레이터 쪽으로 가서 자 보면 어유 우리가 버튼의 가로와 세로 크기를 매치 페어런트로 해놨더니 화면을 꽉 채웠어요. 근데 잘 보면 버튼에 요 공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버튼에다가 공간을 조금 남겨놓는 거를 자동으로 해놨기 때문이에요. 안드로이드 쪽에서,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 쪽에서 그렇게 해놓은 거라고 보면 되고요. 실제로는 우리가 매치 페런트라고 해서 꽉 채운 것처럼 되겠죠. 자, 버튼 클릭해 볼까요? 버튼 클릭하면 자, 토스트 메시지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와,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앱을 만들면서 자, 온클릭이라고 하는 속성에다 넣어서 했던 자, 그런 기능을 id를 이용해서 자바 소스에서 해당하는 버튼을 찾은 다음에 온클릭 리스너라고 하는 걸 설정을 하고 거기에 온클릭이 버튼 클릭됐을 때 자동으로 클릭되면 그때 토스트 메시지가 띄워지게 그렇게 하는 과정을 해봤습니다. 그죠? 자, id라고 하는 게 자, 이렇게 XML 레이아웃과 그 다음에 자바 소스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뷰라고 하는 거는 이 ID 속성을 어떤 뷰든 다 가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